매달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이 월세, 만약에 직장인이라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 보는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점장입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로도 이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증금을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돈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월세를 납입한 금액 중에서 일부분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신청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소득이라는 것은 그에 따른 세금이 붙게 마련이죠. 이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받은 소득에서 빼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소득에서 빼준 만큼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소득공제 항목이죠. 그리고 소득에다가 나에 맞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오게 되는 이 세금액에서 빼주는 거, 그게 바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큰, 그리고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많을수록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월세 세액공제라는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간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까지입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을 합산했을 때 75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금액을 전부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12%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750만원에 12%, 바로 90만원까지 최대 환급받을 수가 있겠죠. 단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12%가 아닌 10%만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만약에 월세를 매달 5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연간 총 납입한 금액이 600만원이죠. 그래서 12%를 곱하면은 72만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세금을 냈던 돈이 있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내가 세금을 낸 게 만약에 72만원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내가 세금을 낸 게 만약에 72만원 이상인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납입했을 때는 그 72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의 월세액은 나라에서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는 건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주택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거나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예요.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30평 중반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등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월세를 납입했다라는 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계좌 이체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류를 지참하셔서 연말정산 때 제출을 하면은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가 일치해야지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단 전입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집주인 동의는 없으셔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세금을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높거나 이러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현금 영수증을 끊으실 경우에는 카드 소득공제로 이 현금 영수증 항목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소득공제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깜빡하고 작년 혹은 재작년에 월세를 냈던 거를 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5년까지 월세 세액 공제는 2월에서 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못 받았던 것도 올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 받지 못한 거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도 꼭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세금 환급받는 거를 놓치지 않도록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꿀팁은 계속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